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수채화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는 누구나 가볍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채화 도구에서부터 수채화의 테크닉 그리고 수채화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수채화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 테크닉에 이런 기법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두 번째 동영상에는 수채화 시범을 보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수채화 도구는 크게 수채화 종이와 물감, 붓 그리고 그 외의 도구들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종이의 퀄리티는 모든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종이는 산성이 없이 중성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채화 용지는 품질과 생산, 내용물, 중량, 그리고 질감, 색조, 형태 등으로 나누며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채화 용지의 주요 등급은 프로페셔널과 그리고 학생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채화 용지는 중성지로 나누며 산성이 있는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하고 부서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용지는 보통 손으로 만드는 것, 또 금형, 몰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과 기계로 만드는 세 가지 과정 중에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만드는 것은 수제품이고 다음에는 몰드로 만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기계로 제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채화 종이는 물과 셀룰로즈 섬유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진다. 즉 수채화 종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혼합물이 100% 커튼이냐 아니면 25% 커튼이냐에 따라서 프로용이냐 학생용이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품을 할 때 스크래치를 하거나 또는 긁어내기, 테이핑, 마스킹 등 수채화의 여러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답게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 100% 커튼 종이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종이는 무게로 품질을 분류하진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원료가 100%이냐 25%이냐 또는 아니면 펄프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은 250파운드에서 300파운드짜리를 쓰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는 140파운드짜리 종이를 사용함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수채화 종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개로 나눕니다. 핫프레스, 콜드프레스, 그리고 러프로 나눠지며 저희 나라에서는 세목, 중목, 황목이라고 불러줍니다. 종이의 텍스처에 따라서 핫프레스는 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채화는 콜드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 브러쉬나 여러가지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 그 화가들은 주로 러프로 되어 있는 질감을 사용을 하고 핫프레스는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수채화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채화 종이를 택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잘 확인해 보고 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채화 종이는 낱장으로 구별하는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롤로 되어 있는 롤지가 있고 블럭이 있고 패널이 있고 패드로 나눠집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패드나 낱장으로 쓰는 개별 시트로 연습할 수 있으나 이제 실력이 늘어가면서 블럭을 이용을 하거나 패널 또는 롤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인아트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보통 유화 캔버스 100호짜리를 사서 사용했을 때 그 가격과 수채화 롤지 한 롤의 가격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어느 것이 비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수채화 종이가 캔버스 천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채화 작품은 캔버스 작업에 비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가격을 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수채화는 가볍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라는 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료 중에서 특히 물감, 수채화 물감과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을 놓고 그 중에 제일 비싼 것을 고르라고 하면 수채화 물감이 단연 최고로 비쌉니다. 학생용 물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수채화 물감이 싸겠지만 똑같은 프로페셔널 물감을 비교를 했을 때는 용량과 그 사이즈,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수채화 물감이 제일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낱장 종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롤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큰 롤지를 본인이 판넬을 짜서 붙이거나 또는 화방에 가서 부탁을 하면 한 롤에 50호짜리가 한 6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시 준비를 하거나 공모전에 낼 때 이 롤지를 사용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나오는 RCG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론이나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나오는 파브리아노 이렇게 대표적인 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께 또 중량 또 텍스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블럭입니다. 그런데 블럭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잘 모르고 그 블럭을 한 장 한 장 다 미리 떼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블럭은 알다시피 이 사면이 전부 글루로 접착제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장씩 한 장씩 완성을 하고 나면 요 끄트머리 부분이 살짝 덜 붙어 있는데 요 사이에 크레딧 카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내면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내서 떼면 종이가 울지 않고 깨끗하게 그림을 그린 완성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는 분들이 이걸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에서 나오는 RC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종이가 가장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에서 만든 론이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처음 수채화를 배우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 쓰기 좋은 것들이 이제 그 패드 형태의 수채화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한 장 한 장 넘기기 좋은 스프링 제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케치북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회사 제품은 어떠한 것이든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형태는 다음은 우리가 수채화 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물감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수채화 물감입니다. 수채화 물감은 우리가 워터 컬러 또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여기 U가 하나 더 들어가서 워터 컬러라고 읽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아쿠아렐르라고 이렇게 읽는데 모든 물감에는 안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안료가 종이에 붙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라비아 고무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꿀, 글리세린,
황소, 담즙, 방부제, 물감이 쉽게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들어가며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수용성 안료로 물을 이용해서 갤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성 안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크릴이나 또 차이니스 워터 컬러라고 얘기를 해서 서양 쪽에서는 동양화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용성 물감으로 물을 이용해서 풀어서 나아가는 그림들은 우리가 다 수채화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꿀이라는 것이 수채화 물감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수채화를 할 때 벌이 그림을 그린 사람 주변에 자주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감에 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달한 것을 벌이 느끼고 꿀을 찾아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감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튜브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쓰고, 우리가 쓰는 물감 중에 윈저 앤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윈저라는 사람이 물감을 개발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튜브를 개발을 해서 그 물감을 튜브에 넣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그 회사가 영국의 윈저 앤 뉴턴입니다. 그런데 튜브형의 물감은 작가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작업하기 전에 짜서 쓰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형입니다. 양철 팔레트에 이렇게 케이크형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감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쓰는데, 야외 스케치나 이렇게 간편하게 가지기 다니는 물감인데 간편하지만 가격은 역시 비싼 물감입니다. 그 다음 잉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냥 피스 잉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텍스타일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대다수의 이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잉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씁니다. 잉크형은 같은 안료가 튜브에 넣었느냐 또는 케이크형으로 만들어 놓느냐 또는 이렇게 잉크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지지만 발색이 제일 좋기로는 잉크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을 처리하거나 붓자국이 없는 면을 처리할 때 잉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방이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물감들입니다. 신안에서 나오는 물감, 또 미션이라고 국산 물감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비싼 수채화 물감입니다. 그 다음 독일에서 만드는 쉬밍케, 호라담 아쿠아렐르라는 물감이며, 영국서 만든 윈저 앤 뉴턴, 그리고 일본서 만든 홀베인이 있고, 요즘 나오는 물감 중에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물감이 바로 이 물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물감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스미스라고, 이 물감은 정말 자연 재료에서 나오는 이런 광물들을 이용을 해서 물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감 가격이 화학 약품으로 만든 그런 물감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렘브란트라는 물감이 있고, 수용성 물감, 이 납작한 케이크형의 물감은 중국서 만든 물감인데 야외 스케치용 또는 얼반 스케치를 가기 위해서 쓰라고 만들었는데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수채화를 할 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붓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붓은 재료에 따라서 이제 청설모를 쓰거나 다람쥐털을 쓰거나 물소, 말, 너구리, 염소, 망구스, 쪽제비, 그 다음 인조목까지 쓰는데,
그 중에 제일 좋고 비싼 것은 콜린스키로 만든 것입니다. 콜린스키는 러시아산 쪽제비로 만든, 그러니까 붉은 털을 가진 쪽제비 또는 밍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무척 비싸서 진짜 좋은 퀄리티의 콜린스키 붓 한 자루는 한 자루에 30~40만 원을 호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붓의 종류는 첫 번째 라운드 형태의 우리가 둥근 붓, 환필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마다 그 붓의 크기나 또 호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호짜리 붓을 사냐고 흔히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마다 그 크기가 달라서 본인이 쓰시기에 좋은 붓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평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을 할 때도 쓰고 하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백붓이라는 것도 평붓에 속합니다. 다음에 세필붓, 동양화에서 쓰는 공필화 붓이 세필로 쓰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에 리거라고 부르는 이 붓틀의 길이가 이렇게 긴 붓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뭇가지를 그리거나 또는 사인을 할 때 쓰는 붓인데, 그리고 더 긴 붓은 드로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붓이 있습니다. 다음에 팬 브러쉬라고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 붓은 수풀을 그리거나 자연을 표현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여기도 텍스처에 따라서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이제 쪽제비 털로 만든 붓, 다람쥐 털로 만든 평붓, 물소 털로 만든 같은 평붓이지만 넓은 면을 칠해 나아가는 백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헤이크 브러쉬입니다. 또 너구리 털의 팬 브러쉬, 이 마모로 되어 있는 이 붓은 붓의 방향을 밑으로 꽂는 것과 위로 꽂는 것이 두 종류의 그 털을 합해서 만들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테크닉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붓입니다. 멍구스 털로 만든 리거 종류가 있고, 다음에 다람쥐 털은 우리가 흔히 스쿼럴이라고 말하는 미국 그 청설모에 가까운 그런 붓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청설모가 있고 다람쥐가 따로 있지만 아주 털의 그 부드럽기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초보자가 컨트롤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붓을 우리가 대거라고 부릅니다. 단도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끝이 깎여져 있는 것이 있고 정말 칼처럼 이렇게 생긴 붓이 있는데,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과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붓입니다. 또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같이 붓털을 꽂은 이 붓은 아까는 마모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인저모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붓에 탄력이 있는 그런 모양의 붓이고, 아예 인조모로 만든 이런 붓은 실은 수채화기에도 좋고 아크릴이나 유화하기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백돼지 털은 우리가 유화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꼭 이렇게 뻣뻣한 붓만 유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붓도 유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모로 만든 이 굵은 형태의 이런 붓은 드로잉 하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팔레트는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도자기나 쇠, 알루미늄, 동, 플라스틱, 범랑 등이 다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물감을 개일 수 있는 것은 다 팔레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면을 한꺼번에 쓰고
물감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 세 면에 다 짤 수 있는 이런 큰 팔레트가 있는가 하면 한색과 난색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팔레트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이런 키트로 되어 있는 빈 케이스를 사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틴 케이스에다 넣어서 야외 스케치용 간단한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고, 윈저 앤 뉴턴에서는 아예 야외 스케치용 작은 물통까지, 그리고 요 붓은 그러니까 안에 붓이 이렇게 접혀 있어서 이 붓을 분해해서 거꾸로 꽂으면 이렇게 붓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또 물도 간단하게 넣고 간단하게 야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얼반 스케치용으로 만든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는 따로 이 팔레트의 이 부분을 분리해 낼 수 있어서 넓은 면을 하나, 둘, 세 개까지 쓸 수 있고 팔레트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팔레트는 넓은 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깊이가 있는 팔레트,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앙증맞은 형태의 이런 팔레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물감의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 물감 개수만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